2차 방어작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어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짝 복습하고 넘어갈 건데요. 1차 방어작용은 1차 방어작용은 이렇습니다. 표면방어, 염증반응, 식균작용, 점막, 분비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합쳐서 비특이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방어는 조금 섬세하고 어려운 방어작용인데요. 저희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항원과 항체를 알아야 되는데, 항원은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항체는 항원을 없애는 물질. 얘네들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원 하나에 항원이 이렇게 생겼다면 항체는 딱 요거에만 맞는 그런 모양으로 딱 맞게 하는 겁니다. 항체, 얘가 항원. 그래서 1항체, 1항원 체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체 하나가 항원 하나를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역이나 천연두 같은 것들은 항체가 한번 생기면은 다음번에 균에 감염되어도 금방 나을 수 있는 효과는 이것 때문이죠.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몸이 연구해서 항체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확실한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림프구가 관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림프구는 B 림프구와 T 림프구가 있어요. B 림프구는 골수에서, 그리고 T 림프구는 가슴골에서, 가슴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T 림프구는 보조 T 림프구와 그리고 세포독성 T 림프구로 나눠집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항체의 전술 전략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체 작용에는 4가지 작용이 있는데요. 먼저 중성화. 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항체 이빨을 빼는 거죠. 독소를 제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합은 여러가지 세균을 한꺼번에 항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못 움직이게 해서 항원의 작용을 막는 거죠. 그 다음 3번째, 침전은 항원 한 마리에 항체가 미친듯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가라앉혀 놓는 거죠. 그게 침전입니다. 그 다음 보체 활성화. 혈액 내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얘는 병원체 막에 구멍을 뚫어요. 요 항체구만 하면서 이렇게 칼로 난도질 하듯이 세포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찔러서 피를 내니까 죽겠죠. 자, 이렇게 항체는 4가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B 림프구와 T 림프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역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1차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리고 항원의 일부분을 띄어서 보내요. 이렇게 항원 덩어리를 1차, 얘를 우리는 항원 제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항원을 가지고선 어떤 항체를 가지고선 막을까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이런 애들이 왔으니까 총잡이들이 등장해요. 독침 부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공격을 해봐요. 항원에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세포총을 쏴서 빵 하고 때려요. 근데 끄떡도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 다음 얘가 싸우는 동안 또 신호를 보내요. 얘가 질 수도 있으니까. 얘가 싸우고 있는 동안 보조 T 림프구가 B 림프구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 T 림프구는 2개로 형질세포와 작은 기역세포. 그래서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항원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 항원의 4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달라붙어서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보체를 활용해서 구멍을 뚫는다든가 여러가지 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 만들어놨던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까지가 1차 면역이에요. 1차 면역. 그리고 한 번 더 쳐들어왔어요. 항원이 2차 침입. 그러면 다시 우리의 보조가
B림프구를 활용해서 형질세포를 만드는데, 이때 형질세포는 처음에 한두 개가 아니고 항체를 많이 만들 수 있게 준비를 해오는 거죠. 뭐든 만들 수 있는 형질세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차 침입과 2차 침입은 좀 반응 양상이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항체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두 번째 침입 때는 항체를 이미 만들어 나 봤으니까 기억세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요렇게 만들면 돼 라고 판단을 내려서 해주는 거죠. 다시 침입을 했으면 이렇게 만들어 하면서 많은 설계들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형질세포들이 미친듯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이렇게 만들어봤던 패턴을 기억세포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항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1차 면역, 그리고 두 번째 폭발적인 반응을 2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항체 수를 이렇게 볼게요. 처음에 1차 침입일 때는 항체가 조금 이렇게 나와요. 제압. 그리고 2차 침입 하면은 형질세포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 과정을 우리는 1차 면역, 그리고 여기 얘를 2차 면역 한번 쌓아봤으니까 기억세포와 보조 T림프구는 상호작용을 확실하게 해서 항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놨던 거죠. 자, 이게 인체 내 방어작용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의 면역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공 면역이 있습니다. 자, 이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신은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독성을 요거죠. 1차 면역을 유도해서 다음번에 걸렸을 때 2차 면역이 빠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백신입니다. 얘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생백신, 살아있는 애를 넣는 거하고, 그리고 죽은 애, 사백신을 넣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백신이 더 좋겠죠? 실전 경험이 많은 게 더 다음번에 빠르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혈청이 있습니다. 면역 혈청. 다른 사람의 항체를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항체 사용. 그래서 병에 걸렸던 사람들, 완치된 사람들의 피를 쭉 정제해서 다시 병에 걸린 사람한테 되면 항체가 있으니까 병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의료업계에서 코로나 완치자를 찾는 거죠. 코로나 완치자. 혈액을 엄청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해요. 왜냐하면 백신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백신을 만드는데 기초 자료가 되니까 어떤 패턴으로 항체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게 인공 면역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그럼 면역 관련된 질병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알레르기. 자, 알레르기. 얘는 특정 물질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먼지, 꽃가루 뭐 그런 것들이죠. 비염 그런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히스타민을 과다 분비하는 거죠. 과다 분비. 그래서 히스타민이 과다 분비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모든 분비물이 막 나오게 됐죠. 콧물이 나오거나 눈물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것들. 그게 알레르기입니다. 그 다음 면역계 질환의 대표적인 게 얘는 뭐냐면 T림프구를 1차적인 반응어 체계인 T림프구를 파괴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방어가 없으니까 면역이 생기려면 오래 걸리는데 1차적으로 세균을 공격할 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병으로도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 안 나니까. 그 다음 자가 면역. 자, 얘는 항체가 미쳐가지고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일형당뇨, 그리고 류머티스 관절염. 류마티스는 연골 막 있잖아요.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공격하니까 상처가 나고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고 세균은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패턴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1차 방어의 패턴과 2차 방어, 그리고 항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면역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